안녕하십니까. 카예행 골친 안호행 이양기 신서울입니다. 2015년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한 끗 차이로 13일에 금요일이 아니네. 근데 사실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세상에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갖다가 상업적으로 만들자는 거지. 아, 그러니까 웬만한 건 타인의 평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한 3시, 4시쯤 일어났어요. 좀 시간이 한 6시인데, 6시쯤 안 됩니다. 이게, 아침까지 푹 잘나겠는데 잠이 깼어요. 그래서 술을 좀 마시고 자가지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유튜버라서 댓글을 제가 전기세, 소득세, 핸드폰비, 그다음에 없다고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사이버 앵벌이라고 딱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유쾌하지는 않은 댓글이지만은, 뭐, 존중해야지. 이 정도 각오는 다 해야지. 나름대로, 그, 그런 영상을 올린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거의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부도가 나면은 채권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알리기도 그렇고, 영상으로 알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어렵다.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다. 기다려달라. 그런 메시지고, 뭐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뭐 노력하는 이제 성에 찰지 않다 할 때는 모르지만은, 심리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강아지든 금붕어든 사람이 아니면은, 사람이 안 생기면은, 강아지든 금붕어든 고양이든 키워라. 제가 그렇게 뭐라도 키웠으면은, 이렇게 제가 도둑까지는 안 났을 거예요. 힘들 때, 사람이든 애완동물이든 꽃이든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갖추질 못했어요. 가장 후회돼요. 후회되고, 반성하는, 반성합니다. 그리고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음, 바다에 가면은 고등어도 있고, 꼴뚜기가 바다에서 살아. 망둥어도 있고,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가오리도 있고, 뭐 시장 가도 비슷하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안 좋아한다고 해서, 갈치한테, 참치한테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어울려 사는 거지. 어, 이게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라는 책을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소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사놓고 다 안 읽었어요. 사실 그렇더라고. 제가 책을 샀는데 내용이 좀 어렵다거나, 이 어렵다는 건 그 당시에 수준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따 중간에 안 읽어버려요. 이게 이걸 갖다 어려운데 내가 무슨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연히 딱 폈는데 칸트처럼 행복하라.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법.
이 제목이 좋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어라. 행복을 수중에 넣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 이외의 다른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너 요즘 행복하니? 저한테 너 요즘 행복하니 물어보면은 저는 침묵할 것 같아요. 네, 침묵.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행복은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이고 살면서 꼭 달성해야 할 하나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마치 파랑새와 같아서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느 한순간의 감정이 아닌 삶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 판단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행복은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이고 살면서 꼭 달성해야 할 하나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고 이제 해석을 해줬잖아요. 지금은 해석해줄 분이 안 계셔갖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옛날에 그 해석해준 게 참 지금 생각하면 고맙죠. 자, 여기서 이제 목표, 우리가 이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표라는 게 과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어, 이게 사실은 제 개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지인분들 중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저를 도와주고 싶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받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하는 것은, 집에 불나면 요청하잖아요. 소방서한테. 아프면 요청하고, 요청 안 하고 죽을 거야. 뭐, 집 다 타등해? 요청을 하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건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인간이 살면서, 어, 도움을 요청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지, 나 혼자 해결한다고 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것보다 100번 낫잖아.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누군가에는, 양기수 같은 사람도 있구나. 나는 30대니까 40대니까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힘들다고 해서 모든 걸 또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이제 목표라는 걸 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도 모른 척 합니다. 나의 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필요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지, 지금 카이엔고 있던 안호 형제 같은 사람은, 안, 안호 형제 양기수 같은 사람은 챙겨줄 마음은 있어요, 누구나. 마음은. 근데 그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손길을 못 내미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제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기쁨 중에 하나가 타인의 불행이라고 합니다. 자기 겉으로는 표시 않지만은,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걱정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게 그,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악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도움을 청할 때 사실은 저는 사실 제 유튜브 영상을 지구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외계인이 볼 수도 있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까먹었어요. 까먹었네. 이건 까먹으면 이제 뒤로 밀어넣어야 돼요. 까먹은 거 생각을 하면 유튜브 망칩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 범죄 드라마를 지금 저는 동시에 두세 가지를 해요. 산만해가지고. 그 어떤 여성분이 하는 범죄 그 읽어주는 범죄 드라마를 좀 들으면서 책을 봤거든요.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어떤 사고가 나서 죽은 것 같아요. 대충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여성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음, 내 아들이 그렇게 외로웠었나. 몰랐다 이거. 참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이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뭐, 살짝 보이더라도 외면한 거지. 뭐, 잘하겠지.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아들이. 사건, 사고에 나오더라고. 그 나중에 그게 이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도 아닌데, 어, 꼭, 뭔 일이 일어나고 뒤늦게 알아차리고, 이제 후회하는 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사실은. 아까 그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게 인간상가. 이게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 뭐 성수대기가 무너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주의를 해도,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이 밖에서 나는 사건, 사고는 그걸 우리가 뭐 인재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어떤 사고가 날지 그걸 다 어떻게 그 신경 쓰다 신경쇠약으로 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인간 관계에서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인지할 수 있어요. 대화를 안 해서. 서로 자기만의 어떤 이기심이죠. 참 신기한 게 이타심하고 이기심은 가운데 글자 하나 차이인데 뜻은 하늘과 땅이고 결과도 하늘과 땅입니다. 내가 이타심으로 대하느냐, 이기심으로 대하느냐. 이게 목표나 꿈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성장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꿈을 이루었을 때, 진짜 행복할까? 그때도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비슷한, 그, 어, 뭐, 걸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목표나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내 가족, 내 주변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나 꿈을 이뤘는데 그 이루는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가 최고 가장 이제 신경 쓰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재물인데 재물이라는 게 없을 때는 정말 그게 커 보여요. 그것만 있으면은 뭐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제가 실제로 돈을 벌어 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내면이 가난하면은 재물이 의미가 없더라고. 오히려 더 돈을 써도 그게 뭐 쉽게 해서 그냥 뭐 고독하다고 할까, 외롭다고 할까. 의미가 없어요. 써도 허탈해요, 오히려. 그게.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책을 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책을 보는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그때가 행복한가, 지금이 행복한가 하면은, 그, 빚쟁이들만 없으면은, 솔직히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제가 굳이, 지금 배경 보이죠? 이불도 안 개고 유튜브 하는데, 뭐, 누구 비유 맞추려고 유튜브 하려면 안 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좀 이따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에픽테, 발음하기 힘들어.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 이분이 이제 스토아 철학파라고 도 스토아 뭐 일상에서 행복을 즐겨라 스토아 철학. 이분이 한때 노예였대 노예. 노예였는데 이게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노예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거의 노예는 없잖아요. 그럼 에픽테토스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 이건 이 얘기 이 제목 안 들어본 분은 한 분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뭔 생각을 했는데 또 잊어먹었어. 주옥 같은 뭐가 떠올랐는데 찰나에 그래서 우리가 메모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버틴 것도 버티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메모의 이력입니다. 메모 많이 했어요. 아침에 몇 시간 동안. 떠오르는 거 바로바로 메모합니다. 저는. 영국의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뭐 고전을 읽으라, 뭘 읽으라 하는데 일단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분야의 책을 읽으면 돼. 그것만 읽어도 돼요. 그것만 읽어도 우리가 고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자기 개발서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제가 레프 톨스토이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은 안 보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다 인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 얘기를 잊어먹었어요. 아까 처음에 잊어먹은 것도 뭔지 떠오르겠죠.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 외의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며 사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를 잊으라 이거예요. 그거 같아요. 행복 외, 다른 거. 행복 말고, 행복이란 단어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 또한 당장 행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가? 라고 스스로 묻는다면 곧바로 자신이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행복한가 할 때 내가 노숙자하고 비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야. 보통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며 행복한가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이 행복이 중단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하는 거 이런 걸 아예 하지 말래요. 누가?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저희보다는 좀 유명하겠죠. 책에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이게 이런 어려운 단어가 이게 머리가 발전한다고 하더라고. 양적 쾌락과 질적 쾌락.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레미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그 다음에 질적 공리주의는 아까 스튜어트 밀 같은데,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은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의 질이 더 높다고 생각했고, 정신적 쾌락은 타인의 행복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타인의 행복.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도 참 저도 푼수에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장품을 몇십만 원 샀습니다. 팔아서 이제 돈을 벌려고 샀는데, 판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뿌리고 다녀요. 참, 참 신기해요. 그게 이제 저는 몇십 년 화장품 장사 할 때부터 그냥 나오질 않아요. 뭐 팔고 꼭 돌아서 하나씩 더 줘요. 그게 저를 살리려고 지금까지 저를 유지하게 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뭘 주면은 그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아, 누가 나한테 공짜로 줬는데, 행복한 사람은 기분 좋죠. 그걸 저는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음. 타인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이거지. 본의 아니게. 저는 경험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 보면 책에 제가 했던 경험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적 쾌락의 질이 높다고 해서, 육체적 쾌락을 피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음, 약간 더 정신적 쾌락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지.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인 팀의 가족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야, 이거 대박이네. 과거로? 특이하네. 미래로가 아니고 과거로.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심때야. 근데 아침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아침에 한 행동이. 그럼 다시 아침으로 간다는 얘기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걸 보니까 옛날에 황롱문 서울대 교수님의 강의가 떠오르네요. 열심히 살아라, 몰입해서. 오늘 하루 잘못 산 것은 내일 잘하면 돼요. 올 한 해 잘못 산 것은 내년에 잘하면 돼요. 근데 이번 인생에서 잘못 산 것은 그 다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장작을 완전히 후회 없도록 싸그리 태우고 죽으라 이거예요. 몰입해서 이렇게. 그 강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침에 서두른다고 판매대 직원의 눈도 보지 않고 돈만 지불했다면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 그 직원의 눈을 보며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그저 웃으며 시선을 나누었을 뿐인데 직원의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그 모습을 본 팀의 마음에도 작은 행복이 번집니다. 이거예요, 진짜. 그 말 한마디가 천당에서 갑니다고 그냥 웃으면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아, 저도 진짜 고쳐도 끝이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스님들이 산속에서 20년, 30년 넘게 해야만이 고승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10년에서는. 이게 그것도, 뭐 사회생활하는 것도 산속에서 그렇게 정진하고 해도 그것만 생각해도 몇십 년 걸리는데, 하물며 우리 먹고 살기 바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그 경지에 오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태반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웃기만 잘해도 성공할 것 같아요. 웃기만. 내가 뭐 꼭 누구 안 줘도 집에 가서도 웃고, 그냥 직장에서도 웃으면은 그 자체로 선을 행하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한 집안은, 사람은 남은 전사가 많다고 합니다. 영화 끝에 가서 팀은 큰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고 날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즐겁게 살기로 말입니다. 아침에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자신이 대신, 자신이 대신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학교에 딸을 들여보낼 때는 뒤돌아보는 딸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이거 중요하네. 자신이 대신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한다. 음.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지만 배우자를 위해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팀의 행동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타인이 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한 결과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참았다 이거야. 베풀었다 이거야. 그잖아요. 내가 지금 무지 잘 살아요. 돈은 통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행복은 통량이 없습니다. 내가 재벌이 됐어. 그럼 누군가가 내가 재벌 되는데 도움을 줬, 100% 줬기 때문에 재벌이 된 거지. 뭐 기업의 총수가 저 혼자 지가 다 공장에서 뭐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청업체까지 수십만 명의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타인이 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덕 기업주들은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은혜를 모르는 거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게 그래요. 내가 성공했다면은 내가 운이 따른 거고, 운이 따른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따른 거고, 타인이 가져갈 걸 내가 좀 도와준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시 돌려줘야지. 나눠야지. 나눌 때 행복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덕을 베풀고, 이게 돈을 베풀 수도 있고, 덕이란 게 뭐예요? 웃어주는 것도 덕입니다. 내가 누군가 웃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칭찬하는 거거든. 누군가한테 칭찬해주는 것도 덕을 베푸는 거지. 선을 베푸는 거지. 선을 베푼 집안은 남은 정서가 많이 있다. 그냥 있다가 아니라 많이 있다. 우리는 이제 너 요즘 행복하니? 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집중하는 순간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휘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주로 떠오르는 것은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과 가족, 가족, 직장 동료 등등 언제나 자신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얼굴일 것입니다. 진짜 가족은 당연한 거고 직장 동료들도 참 80억 지구인 더 나아가
태양계, 우리은하, 우주에서 진짜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거거든. 진짜. 뭔 읽었지만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야 돼. 돌아서면 잊어먹지만은 아까 떠오르잖아요. 뭐 할 때는 읽은 것도 효과가 있어요. 떠올라요. 그러니까 뭘 하면은 의식은 잊어먹어요. 근데 무의식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신, 신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제는 술을 노래방 그 누나가 맥주 한 병씩 먹고 참 어제 실세 연속이 어제도 여기 감사한 줄을 모르지. 아유, 인간은 이제 실수는 필연 같아요. 줄여나가는 거지. 어제 유사나 회원 두 분 가입시키고 어제 실적입니다. 회원 두 분 가입시키면 10원도 생기는 게 없어요. 가능성만 생기는 거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유사나 치약 5개 두 분 받고 렌탈은 꽝이고 분양은 그냥 인스타하고 네이버에 이제 광고하고 이제 글 올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무슨 재벌 회장 같네. 계열사 무슨 점검하는 것 같네. 인생은 때로는 뭐 지잘난 맛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요. 이게 하나도 안 풀리니까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담배도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담배는 왜 먹고 끊이는 거야. 에이. 아니, 돈 써가면서 건강을 해치고 있네. 다행히 전자담배는 냄새는 안 나요. 아, 연초는 제가 10년 끊어봐서, 근데 연초는 피지 마세요. 전자담배, 연초는, 아, 이 냄새가, 끊어보니까 그렇게 독한지 몰랐어요. 정말, 정말 그 실내에 실내. 옷에 배이고, 입에서도 나오고, 담배 냄새, 아우, 음, 어제 연초 하나 빌려 폈어요. 뭐, 유튜브 마치고 이제 명상 좀 하려고 합니다. 가부좌 하고, 우주 여행을 좀 떠나려고 해요. 오늘은 태양계 벗어나서, 우리 은하. 야, 진짜, 은하가 뭐, 그냥 기본이 몇천억 개 있더만, 은하가 몇천 개, 몇천억 개인지 몇 조 개가 있는데, 그 은하 하나에 지구 같은 별이 몇천억 개가 있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리고 빛의 속도로 뭐, 몇십억, 몇천 년 광년을 간다? 아, 이거 공상 과학 영화도 아니고, 참, 태양보다 뭐, 몇천억 배인가 빛을 내는 그런 큰 행성인지 뭔지 헷갈리겠죠. 그런 별이 있다고 그기도 하고, 지구를 갖다가 푸른 점이라고 하는데,
그 푸른 저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고, 저만의 이 점이 뭐예요? 이 볼펜 심지가 점이잖아요. 딱 찍으면 점인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주 나이를 보면 우리는 지금 제가 한마디 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태어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도 살면서 지금 저처럼 5만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우주의 관찰자가 보면 가소롭지. 저것들 뭐하는 짓이야. 지들이 엄청 잘난 줄 알아. 점 안에 살고 있고, 그냥 뚝 닦으면 사라지는 인생인데, 엄청나게 뭘 하는 것처럼, 지가 세상의 모든 우주의 고민은 지가 다 짊어진 것처럼 하는 거 보면, 참, 영상을 마쳐야 되는데 마치지 않는 게, 이렇게 제가 요즘에는 진짜 내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쉽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목표, 꿈으로 가는데 지금 제가 이제 도도났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더욱 깊은 대화를 안 해. 왜, 돈 빌려달라 할까봐. 근데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런 때도 있고요. 저처럼 이제 완전히 지금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누가 술 사준다고도 싫어요, 사실은. 혼자 조용히 있거나 잠자는 게 더 편해요. 그, 내가 가서 술 한잔 얻으면 먹을 거야. 진짜, 이제 이 얘기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는데, 제가 이제 후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한 명은 만들어야 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진짜 내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에서. 저는 그걸 못 만들었어요. 진짜 그 한 명이 안 만들어지면은, 강아지든, 고양이든, 금붕어든, 뭐, 화초든 키워야 돼. 요즘에는 그 틱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별의별 그 애완동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아는 거죠. 아우, 재차 얘기가 올라오는데, 아, 오늘도 그 목표, 꿈도 좋지만은, 주변도 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의 표정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어떤 분 말처럼 여백을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약간 여백을 남긴 공간을 만드는 여백 있는 마음의 여유 있는 하루가 됐어요. 지금까지 카예엔 고울침 안우행기 양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